34페이지. 35페이지에 있는 괄호 5번 자산성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거 요거 먼저 봅시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제품 원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기간 원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안 적혀 있는 분들은 적어 놓으세요. 괄호 5번 자산성에 따른 분류 옆에다가 8장이라고 좀 써놓읍시다. 8장. 8장의 제목 한번 보고 오실까요? 8장 제목 뭐야? 우리 교재는 홀수 페이지에는 오른쪽 페이지에는 상단에 챕터 제목이 있습니다. 8장을 표시하는 아무 데나 한번 넘겨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변동원가 계산, 그렇죠? 요거 모르면 8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괄호 5번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거기다 링크를 좀 시켜놓읍시다. 8장의 변동원가 계산.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제품 원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기간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체크해봅시다. 자, 제품 원가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간 원가라는 것도 있더래요. 지금 그려드리는 그림이 머릿속에서 좀 떠올라야 되는데 둘 다 이제 원가가 발생해요. 우리 이제 발생주의 회계이기 때문에 원가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무조건 돈을 썼다 이 뜻은 아니긴 한데 그냥 뭐 현금 다 수반한다고 칩시다. 돈을 썼어요. 방금 원가가 발생한 거죠. 100원을 썼어요. 100원이라는 원가를 투입해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커피를 만들었어요. 분개해 봅시다. 회계 원리. 현금 100원을 썼어요. 그럼 대변에다가는 일단 현금 100원 하시면 되겠지, 그죠? 차변엔 뭐라고 적을까요? 제가 이거 빚 갚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새로운 게 발생한 거지. 그럼 차변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차변에 쓸 수 있는 계정은 뭐랑 뭐예요? 자산 혹은 비용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그냥 자산이라고 쓰면 제품 원가고요. 비용이라고 쓰면 기간 원가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커피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 팔아먹으려고 만들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라고 써야 돼요? 재고자산이라고 써야 되겠지. 그렇죠? 즉 원가를 쓰면 그것이 재고자산으로 잡히는 경우, 즉 원가가 발생하면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잡히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를 우리는 제품 원가라고 이렇게 불러요. 되셨죠? 무슨 말 하는 건지.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회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회계 원리를 뭐 한두 시간 정도 처음 들어봤을 때, 이 세상에 뭐 수익이라는 것도 있고 뭐 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만 처음에 딱 알았을 때, 그때는 원가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왠지 어디로 보낼 것 같은 느낌이 드냐면 원가니까 원가 하면 손익계산서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즉 원가가 발생했으니까 왠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원가라고 하는 녀석은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가긴 가야 되거든요. 임시로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있을 뿐이에요. 언젠가는 비용이 됩니다. 그 언젠가가 언제예요? 뭐가 됐을 때? 제품이 팔려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닌 거지. 팔리면 뭐가 됩니까? 팔리면 매출원가가 돼버린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가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판매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재고자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매출원가라는 이름으로 손익계산서에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제품원가라고 불러요.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이 커피를 만들면서 100원을 썼지만 이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비로 10원을 썼다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광고비로 10원을 썼다. 대변에는 현금 10원이죠. 차변엔 뭐 적을까요? 자산 잡아요? 아니면 비용 잡아요? 그땐 비용이잖아. 광고 선전비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즉 돈 쓰자마자 원가가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꽂혀버리면 그건 기간 원가라고 불러요. 즉 원가가 발생하자마자 그냥 그 발생한 원가의 성격에 걸맞는 비용, 방금 들어드린 예시로서는 광고 선전비 뭐 이런 식으로 손익계산서로 직행하는 케이스,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기간 원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는 재고 자산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별명을 하나씩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둘 중에 한 놈은 재고 가능 원가라고 부를 거고요. 나머지 한 녀석은 재고 불가능 원가 이렇게 부를 거예요. 어떤 애가 어떤 거겠어요? 재고 가능 원가는 뭐겠어요? 당연히 제품 원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재고 가능 원가라는 표현도 씁니다. 재고 가능 원가. 이렇게. 반면에 얘는 재고 불가능 원가. 이런 표현으로 문제에서 나올 때도 있으니까 반드시 좀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리고 교재에 좀 써놓으세요. 거기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에 아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써있을 건데 혹시나 안 써있는 분들은 요 말 써놓으셔야 돼요. 제품 원가는 시계정을 타는 원가고요. 그 다음에 기간 원가 같은 경우에는 시계정을 안 타는 원가다. 이 말도 좀 써놓읍시다. 일단.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제품 원가 옆에 조금 있는 여백에다가 화살표 하나 해놓으시고 시계정을 타는 원가. 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기간 원가 혹은 뭐 기간 비용 거기도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시계정을 타지 않는 원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링크 좀 해주세요. 이 말이 좀 기억에 나셔야 돼. 이게 기억에 나와야만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은 좀 나중에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좀 적어 놓으시고 요거는 중요하니까 좀 읽어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이요. 제품 원가. 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로서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여 뭘로 존재하다가 재고자산 이걸로 존재하다가 언제요?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 원가라는 형태로 비용화되는 원가 걔네들을 제품 원가라고 부르자. 자,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니까 뭐라고도 부른다? 재고 가능 원가라고도 부른다. 반드시 좀 기억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기간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 원가는 그냥 심플하게 제품 원가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기간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우리는 발생한 시점에 모두 단기 비용화되는 원가다. 이 말을 좀 기억합시다. 그죠? 즉 판매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뭐만 하면 그냥 발생만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비용이 되는 아이들 걔네들을 기간 원가라고 부르더라. 마지막 줄에 보니까 무슨 원가라고도 부른다? 재고 불가능 원가라고도 부른다. 이 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과목 자체가 회계 기준이 잡혀있는 그런 회계 기준서에 적혀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 단어를 뭘로 쓸 거냐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많이 쓰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갖다 쓰면 되는데 그 많이 쓰는 표현이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다 이 말만 쓴다 이런 개념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냥 뭐 요 교수님들은 이렇게 쓰고 저 교수님은 저렇게 쓰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세무사 시험인데도 용어가 좀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픈 마인드를 가져주셔야만 됩니다. 자, 34페이지 보시면